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이제 서울시장은 이런 지역들조차도 1종 주거 지역이나 2종 7층 이하의 이런 주거 지역들 이런 것들 지금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다구제 받긴 좀 힘들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근데 지정은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지정 뭐 이런 거 움직임이 되면서 우리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러한 퍼포먼스에 밥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기 진짜 재개발되니까 투자하세요. 우리가 아주 갭 저렴한 매물들 다 세팅해 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동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담. 국토부는 지금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블로그에 칼럼을 하나 게시했는데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래로 좀 내려보죠. 보도 자료가 좀 나와 있는데 쪽방촌 환경 개선 해서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사실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말은 제가 단 거고 이 보도자료 보내준 거는 이제 달동네나 쪽방촌, 판자촌 이쪽에 지금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뭐 이제 이런 보도자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이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그 1세대 도시재생이죠. 그걸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못한 곳들에게 그 도시재생 예산을 투입해서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벽화를 그린다든지 CCTV를 더 설치하고 뭐 가로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폭 설치하고 뭐 이제 바닥 정비도 해주고 뭐 그런 사업을 했는데 사실 이 도시재생이 이 목적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상권이나 뭐 이런 걸 살리는 게 사실 원래 목적인데 사실 1세대 도시재생은 약 절반만의 성공이다. 성수동이나 상수동이나 뭐 익선동 같은 곳들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실제로 땅값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에 반해 그렇지 못한 곳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서 지금 현재 국토부는 이전 정권에서 했던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재생 지역과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도시재생 지역이 모든 구역을 다 살릴 수는 없더라도 소규모 필지만이라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보급을 하겠다.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2세대 도시재생인데 지금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도 이에 발맞춰서 이러한 행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고무적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 석영파파님께서 투자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이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세대 도시재생 진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권력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회를 주더라도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 뉴타운 했을 때처럼 과거 뉴타운 사업지들 잘 안 되는 것도 보면은 진짜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 그런 문제점을 다시 반복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결국은 지금 국토교통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분명히 수도권 집중보다는 지방에 더 기회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기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방에 기회를 주면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구분하지 말고 특히 소액밖에 없는 분들은 특히 뭐 사회초년생이나 뭐 그런 분들은 한번 지방 투자를 한번 열심히 조사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이 지방은 지방에 있는 신축 마이너스 P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지방 신규 거점 주변으로 상권을 개발할 곳이나 일자리 개발할 곳 혹은 배우 주거지 사업을 할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한번 노려보자. 이제 그거죠. 지금 네, 23년도부터 전국이 신규 정비 사업 구역들은 사업 초반에 뭘 공개하게 되어 있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사업성을 미리 예측하고 좋은 곳들만 선점한다면 우리가 선점한 이후에 누가 몰려올까요? 그 소식을 듣고 대중이 달려올 텐데 그들에게 비싸게 넘기고 나오면 되겠죠. 예.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지금 서울시가 2세대 도시 재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판자촌, 달동네, 쪽방촌 사실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 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구역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하죠. 이 네, 건물들이. 예. 이게 이제 그 1세대 도시재생 때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 곳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정비 사업할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든 구역이 정비 사업을 못 하지는 않을 것이다. 면밀히 조사하면 산과 가까운 곳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 바운드리는 몇 군데 살려서라도 소규모 필지 단위의 신축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보자. 그게 지금 현 국토부와 서울시의 생각인 거죠. 이게 이제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 여기 보면은 쪽방촌 같은 경우 겉으로는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빈집도 많고 빈집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슬럼화도 되고 슬럼화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뭐 우범지대 그렇게도 되고 그리고 주거지가 불량해지니까는 붕괴 위험도 발생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발생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화재가 나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됐을 때 대처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고 더구나 여기 위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이 그 마을의 어느 시설들을 좀 이용하고 싶을 때는 길이 워낙에 불편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동을 할 때도 워낙 불편하고 제약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색깔만 칠하면 안 된다라는 게 현 그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는 네, 맞습니다.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서울시 예하자치구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서울 관문입지나 아니면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의 저층주거지들 네. 그쪽 마을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이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회냐면 옛날 과거에 뉴타운 방식의 그런 재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으로 저층주거지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재개발 못했던 그런 곳들 모든 구역을 재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구역은 재개발하고 재개발되지 않는 곳은요. 다른 식으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봉구죠. 도봉구청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이 500여 명이나 몰려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 이 지적도를 보죠. 예. 네. 지금 해당 도봉구죠. 도봉구인데 도봉구 방학역이나 도봉역세권 쪽 보면은 왼쪽으로 고도지구가 지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좌우로 산이 있지만 왼쪽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수락산 그 라인인데 오른쪽보다는 왼쪽 이 도봉 1동 지역이 그리고 이제 방학의 2동 뭐 3동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제한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점이 또 있죠. 이렇게 해서 방학지구 거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누르면 도봉 역세권으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학역과 도봉역 그 앞쪽에 있는 도봉로인데 그 앞쪽을 가보면 가로변, 이 대로변으로 지금 신축 공사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점답게 방학 역세권은 최근에 뭘 하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죠. 네. 예. 그 3080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조감도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저 왼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보도지구를 풀어야 여길 재개발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완화가 되더라도 정비 사업의 사업성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노후도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동네여서 사실상 정부의 혹은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이 화끈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재개발이 완수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모든 구역이 다 안 되진 않고 일부 구역만이라도 살리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신인데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 스타일의 변화가 생긴 거죠. 예. 뉴타운 사업을 해보니까 많은 단점이 있더라. 특히 속도 면에서 정치인, 권력자는 빠른 속도가 좋죠. 자기 업적으로 삼기에는. 근데 본인 임기보다 더 늦어지는 그런 사업은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네, 그렇습니다. 음. 본인 임기 내에 하면은 장점이 뭔가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다음 그 승계를 받을 서울시장이 자신이 이렇게 대놓고 승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은 이런 정책적인 연속성이 끊겨지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이런 고도지구가 완전히 해제된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 이유는 일단 여기 고도지구에 막혀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연립주택 같이 비교적 사업성이 좋은 곳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 다세대 빌라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재개발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실제로 보니까는 서울연구원에서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예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 예산을 써라. 네. 예. 예산을 써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시키려고 서울 시민들의 이 세금을 써가면서 이 서울 끝자락에 있는 지역들을 구제해 준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근데 연구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예산을 써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정릉골이 있죠. 네. 정릉골과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있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동네들을 예산을 써서 구제를 해주고 있는데 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예. 사실 모든 구역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이제 서울시장은 이런 지역들조차도 1종 주거 지역이나 2종 7층 이하의 이런 주거 지역들 이런 것들 지금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다 구제받긴 좀 힘들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근데 지정은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지정 뭐 이런 거 움직임이 되면서 우리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러한 퍼포먼스에 밥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기 진짜 재개발되니까 투자하세요. 우리가 아주 갭 저렴한 매물들 다 세팅해 놨습니다." 이러면서 인제 선동하겠죠. 네.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그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포탈 다시 한번 좀 숙지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